자, 그런데 이 보도, 오늘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와 지금 소개해드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연이어서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검찰이 이 돈을 전달했다라는 물증, 돈 가방, 상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지난해 2월, 역시 지난해 2월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 대장도 일당 김용의 20억 요구받고 골프 식사 회동하며 대책회의를 수차례했다. 20억을 어떻게 만들지? 금융당국 추적 피해 구체적 자금 조달 및 김용에게 전달할 방법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전달하지? 라는 대책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전달할 거고 탈 안 나게 어떻게 배달할 것인가, 소위 이런 거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 돈 전달 과정에서 사용한 종이 박스와 돈 가방 등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종이 박스는 김용 부원장 최종 종착지에 전달됐을 때 쓰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자룡 변호사님, 지금까지 사실은 민주당에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검찰이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돈가방과 종이 상자를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예요. 아직은 보도 단계인데 검찰이 정말 보도 내용처럼 확인을 했고, 그 보도에 보면 흥미로운 게 이중 종이 상자는 최종 종착지, 기착 종착지인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될 때 쓰인 걸로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좀 신빙성이 더 보강되고 있다, 증거가 더 모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 이제 선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부터 끊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드루킹 사건 때도 문재인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기고 있었으니까 필요 없었다라고 처음에 방어 논리 쳤지만 아니었잖아요. 댓글 조작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의 그 진술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건 구도에서 굉장히 이제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범들과의 연결 상태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에 적힌 숫자 1억 4,300이 1억 4,700의 오기제다라는 거를 공범들이 일치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논문 표절을 했을 때 그 논문 표절 검사 돌리잖아요. 오탈자가 똑같으면 사실 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완벽하게 똑같다 이렇게 인정하듯이 오기제를 일치해서 집어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완벽하게 연결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증이 계속 추가되는데 전달한 그 박스, 상자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는데, 제가 했던 뇌물 사건에도 무슨 백화점 쇼핑백으로 얼마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쇼핑백 구해가지고 실제로 경찰이 그 돈 집어넣어 봅니다. 들어가나, 그리고 심부름을 했던 사람 다시 소환해가지고 들어보라 그럽니다. 무게감이 이게 맞냐. 제가 했던 사건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수집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말만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거는 사실 왜곡이 가까운 내용이고, 이건 물증과 결합해가지고 완벽한 실비성이 이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연결 상태를 보거든요. 판사님들도 그 진술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들과 사실관계와 다 일치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거의 뭐 알파고 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 말만 가지고 진행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증거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던 상자나 가방 검찰이 확보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 김수인 교수님, 이거를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그 보관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샥 신문지로 잘 싸서 지문 안 타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현금이 오갔기 때문에 금융적인 기록이 없어서 일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사가. 근데 진술만 가지고 어떤 죄를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메모라던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박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김용 부원장이 끝까지 그냥 자기는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끝끝내 부인하는 것으로 죄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보도 단계다라는 이야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박 나왔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선 자금이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후원금 100억도 다 못 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 돈이 넘쳐나서 이런 한 푼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선 때는.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원금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꽉 차갖고 돌려줬어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 이상 모였기 때문에 돈 다 못 썼습니다. 돈 다 못 썼다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을 전달했고 마련했고 배달한 3인방은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지난 23일부터 나흘 연속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권 등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2020년에도 돈을 줬다라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진상 실장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유동규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죠. 유동규 씨는 2020년에도 그 6년 뒤에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남양주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을 이 남욱 등은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은 사업 과정 중 편의를 바라고 유동규를 통해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진상 실장도 돈 받은 거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는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번, 1000번 같이 술 먹었는데 술값 한 번도 낸 적 없다. 그리고 그 돈은 다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아는 유흥업소 여직원을 통해 대신 결제를 해줬다라고도 의혹을 최근 제기한 바 있습니다.